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미중 관계를 좀 다뤄봤죠. 첫 번째는 중국은 왜 자꾸 저렇게 미국에 기어오르는가. 두 번째는 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시비를 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나 땡땡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나라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만 문제죠. 대만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죠. 실제로 대만으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이 미국과 중국 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에 대해서 대담하게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한판 붙는다는 것이, 그러나 얻을 것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얻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국가적 자존심과 명분을 얻는다. 미국과 이 대만 문제를 충돌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오래 묵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또 얻게 돼 있어요, 중국이.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건 아마 가장 중요한 거일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존심이 이 대만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인류 탄생한 이래 가장 어떤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때도 독일 그 히틀러와 일본의 그 제국주의 이태리의 그 정말 개판을 치는데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결국 일본이 진주만을 통해서 습격을 하니까 그때 다 개입을 했죠. 그죠? 정의를 위해서. 2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사실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죠? 한국전쟁, 월남전쟁도 침략당하니까 갔던 거고, 또 이라크 전쟁도 항상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대만 문제의 특징은 미국에게 그 명분이 조금 부족한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 약속이 지금 위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여러분 이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꼭 알아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strategic ambiguity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대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대만이라는 땅은 우리 거의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 땅의 26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네. 이 땅이 지금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한때 50년간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장개석이 이제 정말 일본이 망하고 나서 1949년에 여기 망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미국은 공산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했을 때니까 대만 편을 이제 들었죠, 미국이. 그래가지고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고 정말 대만의 굳건한 그런 어떤 후견인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았죠. 중국이 한 30여 년을 갖다가 주거의 장막 속에서 은둔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닉슨 대통령이 그 주거의 장막을 깨기 위해서 북경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택동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위 핑퐁 외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1979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제 열렸죠. 그죠? 그때 이제 사실은 1972년부터 제가 7년 동안이나 이 소위 수교에 대해 관련된 협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랬냐면 바로 대만이라는 곳이 됐어요. 사실 대만은 중국 땅이 됐잖아요, 본데.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대만과 정식으로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고 있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는 절대로 미국하고 국교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둘이서 참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소위 원 차이나냐 투 차이나냐라는 문제죠. 중국은 절대로 원 차이나라 해야 된다. 미국은 투 차이나 좀 하면 안 되겠냐. 응?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된 이유가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듯이. 그죠? 그 통일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데, 만일에 투 차이나가 되면은, 대만이 하나의 나라가 돼버리면은, 통일하면은 그거는 침략을 해야 되잖아요. 원 차이나, 차이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를 끝까지 주장을 했고, 미국은 그걸 반대하다가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어요. 참 기가 막힌 외교적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소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픽션. 허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협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나라인데 사실은 대만도 완전한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죠? 뭐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고 군대가 있고 정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다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나라로 인정하지 말자 하는데 합의를 한 거예요. 일종의 나라 비슷한 대접만 해주자 하는 것까지 양해가 된 그런 상태로 1979년에 수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중국은 그거는 수용할 만했어요. 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 합병을 해도 그거는 나라에 대한 침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땅을 그냥 찾는 거니까. 그래서 대만하고도 합의가 됐어요. 대만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다른 나라다 하는 거 그런 거 선언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식으로 모든 나라의 중국,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바꿨어요. 체계를. 첫째로 워싱턴에 가 있던 대만 대사관이 대만 공화국의 대사관을 폐쇄했어요. 그러고는 그 대신에 거기가 생긴 뭐냐면 일종의 사단법인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오브 타이완이라는 사단법인의 사무실을 내놓고 이거를 사실은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다거나 대만과의 공식 접촉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공식 행사에 다른 나라 대표들은 다 참가하지만 대만 대표는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때 대만은 대표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만이 침공당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만일에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는 미국이 자동적으로는 안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스테이터스죠. 그러나 대만에게 무기와 물자는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조건으로 1979년에 국교를 정말 텄죠. 그런데 이제 대만으로서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 당시 레이간 대통령이 대만에게 6가지의 조건을 새롭고 분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전략적 모호성을 너무 모호하니까 대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6가지를 약속을 해줬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대만에게 지금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지만 언제부터 안 한다는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 기간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 대만의 관계 법안, 소위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는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건을 바꿀 때 이에 대해서 중국하고 상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네 번째는 중국과 대만 간에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현재 대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대만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앞으로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6가지 조건을 내서 대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 대만도 뭐 그 정도 같으면은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만이 거의 세계의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의 나라들과 국교를 단절했었어요. 이 원칙은 딱 이겁니다. 미국은 대만을 챙겨주는데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그 큰 원칙 하에서 움직여갖고, 그거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내온 그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코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실 또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년 전에 트럼프가 반중국 정책을 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는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데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중국을 때리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가 뭐 그렇게 인권이나 이런 거 그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소위 관세 폭탄을 때렸죠.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뭐 전쟁이라 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세 폭탄을 때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인기에 정말 상당 부분이 이 적대적인 대중국 정책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전쟁한 그 시점에서 또 중국이 또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홍콩이 사실 민주주의를 박탈했던 거죠. 그죠? 사람들이 참 너무 정말 이 세계가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붕괴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구르족에 대한 이런 이제 탄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의 그 반중국 정책이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를 타게 됐죠.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비민주적인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야심이 큰 나라,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서 트럼프가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약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약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만을 잘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만을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미국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도 같이 그냥 정말 부하 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미국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은 원 차이나 폴리시에 의거해서 그게 원칙에 의거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그 리스트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의회가 국회에다가 냈습니다. 덩달아서 민주당은 아예 민주당의 강령에서 원 차이나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걸 계승했어요. 사실은 바이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무역 전쟁할 때만 해도 반중국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실제 도움받는 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홍콩, 그 다음에 위구르족 이런 게 나오면서 바이든도 이제는 반중국의 기차를 타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바이든이 한 게 뭐냐면은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적인 접촉을 그전에는 다 금지했었거든요. 바이든의 취임식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의 대표가 참석했어요.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때 해서 오는 하객 아닙니까? 그러고는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인준 청문회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며칠 후에 대만 청문회에 가가지고는 대만을 갖다가 국가로 컨트리라는 식으로 단어를 쓰는 바람에 아주 뭐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당신 그거 진짜 알고 했냐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얼머부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중국의
약을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 나라죠. 거기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가 그날에 팔라우 대통령을 저기 일종의 뭐 수행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동행해가지고 같이 대만을 방문했어요. 팔라우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예요. 팔라우 대통령을 모시고 대만을 갔어요. 미국 대사가 대만을 갔다. 그 다음에 조세프 영 주일 미국 대사가 자기 공간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경전이죠. 중국 약 올리는 어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아주 정말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이 파라과이가 대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승인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코로나 백신 줄 테니까 우리 중국하고 수교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에다가 의논을 했더니 파라과이가 블링컨 국무장관이 파라과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민주국가와 교류해야 된다. 백신 있는 나라들이 어려겠는데 왜 중국하고 하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이 대화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하고 정식 국가 간 협약을 맺었어요. 바로 해양경비대 간에 이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 그 협력을 정대한다는 합의 문서를 갖다가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질 나죠. 그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국가로서는 원 차이나만 하고 모든 공식적인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대만하고는 중국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남중국의 군함, 항모, 비행기 이런 걸 가지고 출몰을 하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서로 아주 신경질을 막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제1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19일 날 알래스카에서 설전, 양국 빨리 들어가네 설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약이 오른 거예요. 당신들 원차이나 선언해놓고 이 약속을 이런 식으로 위배할 수 있냐 하면서 신경질을 이제 부렸던 거죠. 근데 사실 어제 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하고 중국 대사 간에 심한 그 설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국이 미국에다가 대놓고 약자를 괴롭히는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 인종청소하면서 밖에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반대를 받으니까 러시아가 또 중국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이 말이지 배타적인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규칙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세계에다가 이걸 갖다가 강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미국이 무역 도발, 무역 정말 전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인권, 도덕, 그 다음에 가치, 민주주의 이런 거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게 중국 이런 나라 같으면 우리가 약속을 깨도 별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 대해서 가책을 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두 나라의 근본적인 관계의 틀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특징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저항이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을 원 차이나로 인정해놓고 그게 위배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데 대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느끼는 거예요. 중국은 자존심의 문제가 이제 생겼고 대만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어두운 역사, 일본하고 강대국에게 유린당했던 그 어두운 역사의 어떤 부산물이거든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소중했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열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통일을 또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지금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민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대만의 거대한 경제력이죠. 그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죠. 대만이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TSMC라는 세계 넘버원. 지금 반도체 부족이 전 세계를 지금 기업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 3분의 2를 이 파운드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또 그 외에도 팍스콘이라는 그런 아주 그 세계 전자제품의 40%를 공급하는 그런 게 있고, 대만이 일찍부터 실리콘밸리 정책을 써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너무너무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 기술 전쟁 아닙니까, 세계가. 이 기술 전쟁에서 기술을 갖다가 산더미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 오케이 형님,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큰 게 걸리죠. 국가적 자부심, 그 역사적 과제,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얻게 되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 중국이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자칫하면 굉장히 과격하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이 이슈가, 대만 이슈가 정말 중국에게는 도저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만을 잃는다는 것이 중국의 그 휘하에 간다는 것이 지금 같은 대립 구도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이, 이 대립이 진전될 것인가, 전쟁으로 갈 것인가, 전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슈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